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에서 시흥까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그 길을 따라 요즘 시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과거의 시세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최근 전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시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경기도 수도권 시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도 죽었고 12, 16 대체기로 서울시장도 분명히 죽었습니다. 거래량도 죽었고 수치도 하락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분위기가 풍선 효과로 경기 수도권으로 넘어갔고, 자, 이 시장이 아주 핫하다 보니까 그 밑에 쪽도 그 중간에 천안, 청주, 자, 그쪽 시장도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투자자 머니가, 유동성 머니가 들어가다가 세종시장은 여전히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대전시장도 마찬가지고. 자, 대전 이남 쪽도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울산도 들어가다가 조용해졌고, 부산도 들어가다가 조용해졌고, 전주도 들어가다가 조용해졌고, 대체로 조용해졌다. 자, 그 시장을 평정한 시장이 바로 경기도 수도권 시장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경부 쪽에 수용성 라인, 수원, 용인, 성남 라인. 자, 이 라인에서 지금 뜨겁게 시세가 폭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은 제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오늘 어디죠? 수원 힐스테이트 잔여 물량, 줍줍 물량이죠. 뭐라고 하죠? 서버가 다운됐다고 그러죠. 당첨만 되면 매덕 로또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청약을 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왜 경기도 수도권 시장이 이렇게 뜨거울까? 자, 그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신문에 이제 나올 때 경기도 수도권 시장에 나올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대부분의 교통의 인프라의 이야기입니다. 교통의 인프라. GTX-A가 들어갔다, GTX-C가 들어갔다, 지하철이 연장된다. 다 그런 호재들로 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그 호재가 예전에 없었던 호재들이 아니죠. 최근에 발표된 GTX 예타 통과한 그런 호재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뜨거워졌냐? 자, 경기도 수도권 공급 물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3기 신도시가 나올 때까지는 그 공급 물량이 공백 기간이 있다. 자, 그 공백 기간을 타고 노리고 유동성 머니가 경기도 수도권 시장으로 최근에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면 이 정부의 예산이 경기도 수도권 교통 인프라에 집중돼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도심의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를 했죠. 너무나 그쪽을 재건축을 요구대로 다 들어주고 개발하다 보면 도시의 중심과 서울의 중심, 강남과 그리고 경기도권 아파트 가격이 너무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정부가 보기에는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강남에는 어차피 집을 줘도 어떤 중산층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격 자체가. 이제 분양을 받아도 15억이니까 어차피 거기는 풀어주고 도시 개발해도 그 이익은 다 부자들이 가져간다 이거죠. 정부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서민들, 중산층이 새 집을 살 수 있도록 경기도 외곽에다 지어주겠다. 어떤 그러한 정치적인 포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걸 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강남은 15억이 되면 아무리 싸게 분양을 해도 서민은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출퇴근이 가능한 근거리. 자,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보다 분명히 입지가 좋습니다. 서울에 근접해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교통라인을 다 깔아주겠다는 거죠. 빠른 노선, GTX A, C, B, A, B, C, 그 다음에 지하철 연장 노선. 자, 그런 것이 다산 신도시고, 왕숙 신도시고, 양주고, 그 다음에 송도까지 또 GTX 놓겠다고 그러고, 또 그것이 또 수원이고, 자, 그것이 또 용인이고, 그것이 또 안양이고, 안양도 이제 연결해 가지 않습니까? 인덕원 쪽으로. 자, 그런 쪽에다가 정부의 인프라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집중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부터. 자,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권 시장이 뜨는 거죠. 자, 그러한 어떤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기도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뭐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불만이 많았겠죠. 경기도 수도권은 강남은 집값이 30억이 되는데 경기도 신축은 5억도 안 갔다. 자, 그러면 6채를 사는 거네요. 5, 6, 30이니까 6채 값이 6분의 1 값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부가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할 테니까 주변에 신도시를 만들면서 교통 인프라를 투입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어떤 신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주거지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한 그 배경에서 바로 이제 경기도 수도권이 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부축 라인 먼저 떴고, 자, 그런데 이 서부축 라인은, 서부축은 이제 서북부축이 있고 서남부축이 있는데, 제가 부천에서 시흥까지 한 거는 바로 이제 서남부축이 되겠죠. 자, 서남부축도 시세가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제 그 호갱노나 이제 네이버 부동산, 자, 그 자료들을 참고해 가면서 어떻게 1년 만에 시세가 변하고 있나, 자,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했죠. 이 서부축 라인은 시세가 어떻다. 자, 그래서 3억대부터 사라고 그랬죠. 3억대. 자,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5억을 넘어서 6억을 가고 있습니다. 따블이 된 거죠. 따블이. 자, 그때부터 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부축 라인은 이미 물량 부족 구간으로 들어갔다. 자, 그런데 서부축 라인은 이제 공급 물량 과다해서 부족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부천에서 시흥. 자,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는 부천에서 시흥도 그러한 물량 과다해서 공급으로 갈 것 같다. 연말로 갈수록 올해 상반기, 중반기 뭐 또는 하반기까지는 물량 과다인데 올해 말 정도에는 부족 구간으로 넘어갈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부천에서 시흥은 하나의 축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의 축. 왜 그것이 하나의 축인가? 자, 그것을 한번 보시죠. 부천에서 시흥까지가 하나의 축이다. 그 아파트 시세의 변화를 한번 추적해 보죠. 자, 제일 위에 있는 부총. 자, 제가 이제 여기 각 도시의 각 택지주의 그 아파트를 뽑은 거는 그 지역의 어떤 대장 아파트, 시세가 가장 강한 아파트, 84 기준, 뭐 34평 또는 35평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부천의 중동 힐스테이트. 자, 분양권이죠, 이건. 분양권. 입주를 할 계획이 있는 분양권인데, 대략, 뭐 이거 다운 계약서를 많이 쓰니까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8억에서 9억 정도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부천 옥길지구. 이거 입주한 지가 거의 2년이 다 됐죠? 2년? 자, 이거 35평. 35평. 부천 옥길 자이 가격 같아요, 이게. 자이, 옥길 자이. 자, 6억 3천에서 6억 9천. 거의 7억이라는 거죠. 자, 가격이 한 1억 정도가 낮아졌죠. 자, 입지가 조금 이제 안쪽으로, 외곽으로 나가니까. 자, 1억이 낮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은계지구의 신천 푸르지오. 이게 지금 35평 기준으로는 가격이 가장 강하죠. 자, 이게 5억 5천에서 6억 또는 6억이 조금 오버하는데 뭐 대략 5억 5천에서 6억. 자, 가격이 또 한 1억 정도가 낮아졌네요. 자, 낮아졌죠. 그리고 자, 장현지구의 동원 로얄 두쿠. 자, 이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입주를 이제 준비하고 있죠. 자, 입주를 앞둔 아파트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일 풍경채 센텀이 있는데 그것보다 시세가 조금 약한데, 자, 일단 이걸 대표로 보고 5억 5천에서 한 6억 정도에 거래되더라. 자, 트리플 역세권에 5억 5천에서 6억. 자,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강세를 띄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자, 105 신도시. 자, 여기가 또 재밌는 곳입니다. 이거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요즘 가격이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10월, 11월, 12월에 엄청나게 거래됐습니다. 5억 이하로 아주 싸게 거래됐죠. 주민들이 그냥 물량을 다 뺏겼다고 봐야죠. 그때. 자, 이게 요즘 최근에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우리 아파트가 너무 저평가됐다 해가지고 요즘 최근에 5억에서 5억 5천, 뭐 5억 8천, 6억까지도 나옵니다. 대략 최고가가 요즘 5억 5천까지가 거래됐습니다. 5억에서 5억 5천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많이 올랐죠, 여기도. 자, 그런데도 거래가 활발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천에서 시흥까지 하나의 축으로 봐서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낙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힐스테이트를 비싸니까 옥길주구로 또 오고, 옥길주가 비싸면 또 신천 푸르지오로 오고,
자, 그리고 또, 나는 트리플 역세권이 좋다 해서 또 미래의 발전성을 보고 장현직으로 오고, 그런 가격이 저렴한데 도시의 쾌적성이 뛰어나다, 발전성이 있다. 자, 그러면 또 105 신도시로 오고, 자, 이렇게 시세의 낙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 하나의 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이 시세와 1년 전의 시세를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 분양할 때 4억도 안 갔죠? 3억 한 5, 6천 했나요? 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거 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2배. 자, 이거 역시 거의 2억이 올랐죠. 은계지구 신천 풀이죠. 자, 이거 한 4억 5천 정도 분양했나요? 자, 그러면 1억 5천 이상이 올랐죠. 105 신도시 여기 한 2억이 올랐죠. 1억 7, 8천에서 2억이 올랐죠. 상승률로 보면 105 신도시가 제일 높다고 봐야죠. 이렇게 시세가 엄청나게 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물량 과다 구간인데도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다는 겁니다. 뭐 전부 다 활발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택지지구에 따라 특히 이제 105 보통은 물량 과다 공급 기간이면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그것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 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 도시의 가격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살펴보시죠.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시흥은 이제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자,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가격을 지금 강세인 가격을 유지할 것인가, 더 치고 나갈 것인가, 조정을 받을 것인가 두고 보자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105 신도시 같은 경우가 작년 10월에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그때가 아마 가격이 밀렸습니다. 105세 대장인 허반 서밋이 프리미엄이 2, 3천도 있었죠. 자, 그러면 3억 8천에도 샀었죠. 자, 그게 지금 5억이 넘으니까. 자, 그때 밀릴 때가 그 바닥이었죠. 근데 다른 입주 아파트도 이제 그렇게 밀릴 것인가. 자, 그걸 보자는 거죠. 자,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밀릴 것인가. 아니면 가격이 받쳐줘서 더 올라갈 것인가. 왜냐면 이제 경기도 전체가 강하다 보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공급 물량이 옆 도시가 부족하다면 그걸 또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시행이 강세를 펴줄 것인가. 그래서 과연 은계지구, 장현지구 자, 그런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유지가 될 것인가. 자,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물량이 소화되는 연말 정도에는 강한 전세 가격은 나올 것이다. 자, 연말 정도 되면은 지금보다 더 강한 전세 가격은 나올 것이다. 자, 5, 6, 7에는 물량이 분명히 몰려 있죠. 자, 그럴 때는 전세 가격이 약세를 띄울 수 있지만 연말에는 강하게 갈 것이다. 자, 그렇게 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은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시장에 매물이 잘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시흥 시장에서는 투자 유동성 머니가 많이 들어왔죠. 예전에. 그래서 입주될 때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입주 시에 매물이 별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 도시는 앞으로도 더 발전을 할 거야. 호재가 많으니까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를 그 매물을 가진 사람이 알면은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대체로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이 발전을 하는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도시에 있는 자기의 물건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말로는 높게 평가를 하지만 내놓는 시세는 낮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 전세를 받쳐주고 뭐 어떤 여유 자금이 있어야 잔금을 치르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무리가 가니까 그냥 적당한 가격에 이익 실현하고 나가는 건데 자,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경기도 전체 지역이 강하고 자, 그리고 그 도시가 예전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시흥이라는 도시가 이제 보면 이제 지하철도 다니고 이제 서해선도 다니고 그리고 2021년인가요? 2년인가요? 대구까지 연결이 되고 그럼 김포공항까지 대하역에서 김포공항까지 한 15분이면 가고 그 다음에 신안산선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인선도 또 개통을 하고 뭐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 개발하는 게. 그리고 상권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은계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상권이 만들어져서 서울 강남에 대한 근접성도 좋고
예를 들어서 광역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가는 이 근접성도 좋아지고 105대에서 서울대학교 가는데 30분, 40분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가시적인 것들, 그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여긴 살기 좋네. 쾌적하네. 자, 그러면서 매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봤는데 굳이 이 가격에 팔고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내가 4억에 팔고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이만한 도시를 비교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안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민들 자체에서 우리 아파트는 저평가됐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옥길도 그렇고 시흥도 그렇고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너무 저평가돼 있어. 강남에 몇 분의 1밖에 안 돼. 자,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실수요, 지금은 유동성 시장이 약간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실수요 시장으로 가면 매물이 더 마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마를 수도 있다. 자,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부천에서 시흥까지 일부를 한번 핵심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용성 라인이 떴던 거는 뭐 풍선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지만 결국은 요즘은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 유동성 머니, 투기성 머니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수원에 앞으로 3년간의 물량이, 수원, 용인, 성남 그 세 지역의 3년간의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자, 그래서 구축이 떴던 거죠. 구축이 떴던 겁니다. 신축은 이미 떠 있었고 거기다 조금 더 떴던 거죠. 구축의 영통구가 떴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공급 물량이라는 게 핵심인데, 자, 이 서부축 라인의 공급 물량이 해소되는 시점을 정확히 알고 먼저 선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투자자들이나 어떤 그 유동성 머니나 실수요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는 그 시점이 연말이다, 올 연말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지역을 우리가 한번 가격의 흐름을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주택자라면 이 지역의 발전의 동기가 무엇인가? 자,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역은 역시 교통, 철도, 자족 기능의 도시인가?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뭐 말할 것도 없죠. 교통, 월판선, 신안산선, 서해선, 서남부의 주요 핵심 철도가 다 지금 확정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고 있거나 건설 중이거나 내년에 또 들어가는 공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 그리고 105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자, 이렇게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검토가 더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 도시를 볼 때 이 시흥 옥길에서 어떤 그 시흥의 그 축을 볼 때 주변 도시와의 가성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장되었다는 거죠. 자, 경기도 수도권 시장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지도를 보고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짧게 설명해 드리고, 그 서부축에 있는 도시들, 예를 들어서 송도, 그 다음에 105 신도시, 시흥, 그 다음에 은계지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목감, 그 다음에 안산, 안양, 수원, 그 남부축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어떤 서로 간의 그 인구의 이동이 많다는 거죠. 여기가 가성비가 좋은 도시로 간다는 거죠. 이주를 한다는 거죠. 서로 간에 이주를 한다. 자, 그러면 도시 간에 어떤 경쟁이 하는, 인구를 빨아들이기 위한 경쟁을 하겠죠. 가격은 싸고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시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한 도시가 어떤 곳인가? 자, 그런 것을 실수요자들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통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서울로 가는데. 자, 그리고 사는데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도시계획은 아이들이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인가. 자, 그런 거에 따라 주변 도시들의 시세는 움직일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에는 실수요 시장이 되면서 또 한 차례 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교통망, 정주유권에 따라 도시 간의 차별화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고민을 하라는 거죠.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 교통망, 정주유권에 따라 어떤 주변 도시 간의 그 가격 차별화가 지금은 다 같이 오르지만 나중에는 차별화가 생길 것이다. 자, 그거에 따라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일부 결론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실수요 시장에 대비를 하자. 지금까지는 이제 유동성 시장이 강했다. 천천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그 실수요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동성 시장과 실수요 시장이 이제 믹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고, 그래도 유동성 시장이라는 건 공급 물량이 이제 그 시장의 물량이 많을 때 거래가 되니까 그래도 어떤 가격의 급등은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죠.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유동성 머니가 들어오니까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어떤 그 실수요 시장이 되면 실수요와 그 유동성 머니는 적어지고 실수요가 많아지고 공급 물량이 시장이 적어진다. 그리고 주민자들 자체는 이제 저평가에 대한 인식이 강해진다. 그리고 도시의 발전의 모습이 보인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자, 꼭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축이, 서부 축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자라는 거죠. 예상을 해보자. 자, 그래서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대비. 특히 무주택자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몇 개월 전만 해도 이야기했을 때, 그때가 대하 역세권에 그 어떤 아파트는 얼마였습니까? 프리미엄이 3, 4천이면 샀었죠. 그리고 어떤 데는 5, 6천이면 샀었죠.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은계지구 제일풍경채는 제가 5, 6천 때도 얘기했고, 그전에도 원래는 얘기했지만, 지금 얼마입니까? 1억 5천, 6천이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로 올라왔는데,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또 공급 물량이 더 줄어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생각나는 게, 이런 경기도 수도권, 뭐 경기 구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과천 밑으로 안양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경부 측의 수용성 라인도 올라가고, 남부 측의 이 서부 벨트도 올라가고, 뭐 송도는 말할 것도 없이, 자, 그리고 청라지구도 요즘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 저는 이게 경기도 수도권 시장이 지금 레벨업을 하는 것 같아요. 레벨업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급 물량이 부족할 때 모든 실수요자, 유동성 머니가 저금리 시대에 다 그 시장으로 뛰어들 때 당연히 이제 레벨업을 하는 거죠. 가격의 레벨업. 수도권의 상위권 가격이라는 강남의 아파트가 이미 신축 기준으로 뭐 25억, 30억이 넘었으니까 그것에 키를 맞추는 거죠. 키를 맞춰서 레벨업의 과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올해 그 공급 물량이 해소되는 그 시점에서 이 서부 축의 라인의 가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는 이제 지도를 보면서 세세하게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